교육계의 영원한 화두인 창의 개발. 그런데 지금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신바람 나는 창의 교육이 한창이다. 이 수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교육 강국 핀란드와 스웨덴이 한국을 찾고 있을 정도라는데, 새로운 교육 열풍을 몰고 온 주인공은 교육 콘텐츠 개발업체인 4D 프레임. 이들이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온 창조 경제는 무엇이었을까? 지난 시간에 오토마타 만들...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 오늘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은 특별 수업이 열리는 시간으로 설명을 듣는 눈방울이 초롱초롱하다. 오토마타 장치를 여러분이 직접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교차축 기어를 활용하라는 것 외에는 없다. 기계 내부의 구성이나 동작에 대한 세부 사항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창의력에 맡겨졌는데, 내가 직접 설계하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 자신만의 그 어떤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레고나 이런 것들은 설명서를 보면서 하는데, 이 4D 프레임은 설명서 없이 제 상상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럼 미사일이 나가는 거 한번 볼까요? 1시간 동안 자유롭게 만든 작품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자신의 작품과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도 해본다. 이렇게 수업 내내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수업이라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기술이나 공학이라는 교과가 따로 없기 때문에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을 구현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아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4D 프레임은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까지 실제 구현할 수 있고, 특히 아이들이 직접 창의적으로 설계를 해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창의적인 산출물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이 수업의 숨은 공신은 다름 아닌 교구였던 것이다. 과연 이 교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두 군데 같이 똑같은 내용을 하겠다고 하거나. 아니야, 똑같은 내용. 요즘 하루 24시간을 쪼개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는 사람. 바로 4D 프레임의 양효숙 대표다. 창의교육 중심의 교육 현장에서 이들이 만든 교구와 콘텐츠가 흔한 말로 대박 행진 중이라는데, 4D 프레임 교육은 처음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교육을 일단 받아보신 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또 알아가려고 하는 자발적인 교사 연구 모임이 생기고, 또 교사 지도사 과정을 배우겠다고 스스로 문의해서 들어오시고, 이런 분들의 구전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구전 입소문으로 이렇게 많은 고객층들이 확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4D 프레임. 이들은 어떤 생각을 담아 이 범상치 않은 교구를 개발했을까?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가 3D, 3차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이는 거 말고 보이지 않는 게 있죠. 시간. 그래서 보이는 것 플러스 보이지 않는 시간, 우리의 또 생각, 꿈,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이름을 4D 프레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교구의 구성은 참으로 단순하다. 빨대 모양의 속이 빈 봉과 그것을 서로 이을 수 있는 연결대가 전부이다 보니 사실 겉모양만으로 뭔가 어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그 활용 가치를 한번 알게 되면 창의 교육에 적합한 교구라는 점에 금세 고개를 끄덕일 거라 자부하는 개발진. 연구소 한쪽에서는 늘 새로운 모델이 구상되고 있는데, 과연 4D 프레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4D 프레임은 일단 자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자른 걸 연결할 수 있고, 가위 하나 가지고, 그리고 각도 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거,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만드냐면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사람의 의도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재료 자체가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은 곧 만들고자 하는 조형물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국내 교구의 대부분이 화려하고 값비싼 외국산인 점에 비해
4D 프레임은 그보다 훨씬 저렴해 누구나 이용하기 쉽다. 한마디로 학습 교구 시장의 틈새 시장을 파고든 아이템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장점일 뿐 복잡한 기형의 이 축구공처럼 수리 사고력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다는데 뒤에 있는 조형물은 박스피어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축구공 같은 경우는 정오각형의 조각으로 12개를 연결을 동시에 면처럼 연결을 하게 되면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창의적인 힘을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입체로 이거를 변환을 하게 되면 이 입체 12개 조각을 연결을 하게 되면 뒤에 있는 박스피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수학뿐 아니라 과학의 원리도 쉽게 알 수 있었다. 오르골을 직접 제작해봄으로써 그 알고리즘을 터득하는 것처럼 말이다. 재료는 막대 모양이지만 완성된 형태는 겉과 속, 상하 좌우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입체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중에는 학생들 스스로 모든 것을 구상해야만 완성되는 제품도 있다. 2012년도 전국 수리과학 창의대회에서 그 초등부 대상 받은 작품인데요. 주제가 그 기회 원리를 사용해서 다기능적인 발명도구 제작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발명 동기는 그해 여름에 그 해수욕장에서 초등학생이 해파리에 쏘여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대회 때 해파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만들게 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4D 프레임에선 수학과 과학을 주제로 한 경진대회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단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이론으로만 배워오던 수학과 과학의 개념을 확장시켜 창의력 개발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점이 교육 콘텐츠의 주요 골자. 그런데 이들 앞으로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교과서가 놓여 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학이나 과학이 상당히 어렵다고들 많이 생각하는데요. 교과과정과 연계돼서 교구를 활용을 하면 학생들이 좀 더 쉽게 교과서에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를 개발할 때는 교과서를 분석해서 그것이 수업에 녹아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를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구를 직접 만지고 조립해서 완성짓는 과정을 통해 교과서에 있는 딱딱한 이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유치부에서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수학과 과학을 이해시킬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이에 창의력까지 높일 수 있을까? 바로 그런 점들을 고민하고 교육 콘텐츠로까지 개발하는 게 4D 프레임의 주요 업무다. 물론 4D 프레임에선 재료만 있으면 완성작을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침서들도 같이 개발했다. 하지만 설명서를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4D 프레임의 가장 1차적인 콘텐츠에 불과했다. 방파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테트라포트. 이 조형물의 구조와 역할을 전달하기 위해 스토리 중심의 애니메이션까지 개발해온 그들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교구 제작 사업부터 시작했던 4D 프레임. 하지만 지금의 콘텐츠 사업을 구축하기까지는 7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개념과 원리가 어떠하다라는 그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 도구가 너무나 비싸서 보통 평범한 모든 아이들이 다 혜택을 누려야 될 그 교육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 있는 아이들이 다 교육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수학나라, 과학나라가 교과서만 있는 거 아니라 생활에 있는 모든 것이 수학이고 과학이구나. 느끼고 표현해서 결과물이 이런 거야? 결과가 이런 거였어? 라는 그런 도구를 제시하고 싶지. 저는 키트가 비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4D 프레임의 가치는 사실 해외에서 먼저 알아봤다. 스웨덴과 핀란드 등 교육 강국에서도 이들의 시스템과 콘텐츠를 배우기 위해 직접 한국을 찾아올 정도였던 것이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스웨덴의 한 과학기술박물관에
80년 동안 자리 잡고 있던 레고 전시관을 밀어내고 4D 프레임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을 따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트랙을 도는 그 느낌 혹시 아시나요? 딱 그런 감격이었어요, 저한테는. 그거가 레고가 나가고 우리 4D가 들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하나의 교육 콘텐츠가 들어가서 문화가 솔직히 그 안에서 바뀌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이제 과학관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오케이 들어와 하는 거가 2년 6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감격스럽겠죠. 현재 4D 프레임에선 교구 수업을 진행할 지도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250곳의 초등 방과 후 수업은 물론 교육청의 영재교육과정, 유아진흥원 등에서 이들의 커리큘럼이 적용되고 있다. 기존에 있는 한계점들을 제가 쭉 보니까 자꾸만 이게 화려하게 만들고 겉으로 화려하게 만들고 비싸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자유도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재밌지만 몇 번 만들다 보면 똑같은 게 반복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금방 실증을 느껴서 진짜 실증이 안 드는 걸 뭔가 들고 보니까는 결국에는 흙놀이 같은 모래놀이 같은 이런 어떤 자유로가 넘치는 그런 재료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찾다 보니까 아주 딱딱하지도 않고 아주 물렁하지도 않는 중간의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이 4D 프레임을 저희가 만들게 된 거죠. 박호걸 소장과 양효숙 대표는 부부 사이다. 어렸을 때부터 팽이, 썰매처럼 뭐든지 손으로 만들기를 좋아했다는 박호걸 소장. 그리고 유아교육을 전공했던 콘텐츠의 달인 양효숙 대표. 그들이 서로 만나 최고의 콜라보레이션을 이뤄낸 것인데 지금은 또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스웨덴이나 중국은 정말 폭넓게 깊이 많이 쓰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 대회를 그대로 모방을 해서 중국 같은 데는 성단위 대회를 좀 치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 교사 교육도 좀 리얼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우리 직원들, 중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직원들, 그다음에 스웨덴어를 하는 그런 직원들, 그들 언어에 맞는 그런 콘텐츠를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저 빨대를 닮은 보잘것없는 재료라고 주목받지 못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이 작은 재료에 교육 콘텐츠가 더해지자 세상 어디에도 없는 놀라운 창의 교구가 탄생했다. 자유로운 상상, 무한한 창조의 목표를 가지고 창의적인 사고를 길러내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4D 프레임의 창조 경제는 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융합교육이 목표입니다. 4D 프레임의 창조 경제는 인성과 창의성 중심의 융합교육이다.